네, 땅짚고 직톡입니다.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체적인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같은 경우 무주택자라면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사는 게 좋다라고 평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곳을 좀 알아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이 좀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인데요. 수요는 지금 한국 실정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가 가까운 쪽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의 위상이 딱 이렇게 위계가 나눠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시군구 단위로 봤을 때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강남구입니다. 7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있고요. 서초구에 한 50만 개, 그다음에 송파구까지 다 해서 30만 개 정도 되면 강남 상부에는 한 1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150만 개의 일자리가 또 보통 일자리들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대기업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또 IT 기업이라든지 이런 좋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강남 상부에 있는 직장들을 많이 선호하시죠. 강남구에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비싼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남권과 연결된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철을 타고 한 30분이나 40분 내에 출퇴근할 수 있으면 그 지역들도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출퇴근망이 갖춰진 좀 지역들을 보통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강남구에 바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남들의 뭐 이런 조언들이나 충고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매수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분들은 충분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좀 재산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길 좀 기대하는 것들이죠. 가격이 비싼 아파트들 보면은 흔히 거품이 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 거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지는 않으시는 거죠. 일단 수요를 보면 되고요. 거품이라고 하는 것들의 판단은 이제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들이고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07년도, 8년도도 굉장히 서울 시장이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저는 그때는 거품 시장이라고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는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무조건 샀어요. 뭘 샀냐면요. 대형들을 샀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워낙 이제 다주택자 규제가 그때도 심했었거든요. 예. 노무현 정부 때였으니까. 그때 이제 한 채를 선택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큰 게 많이 오를 거야. 이런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형 평형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지금 다 빠졌어요, 시세가. 그러니까 지금 중형이나 소형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때 시세를 회복하고 딱 올라갔는데 대형들은 아직도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결국 그것들은 거품이었다는 것들이죠. 결국은 이제 거품인지 아닌지 여부는 내가 실거주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지역이면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크로리버 파크예요. 작년에 34평이 31억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평당 9천이 넘잖아요. 비싸죠. 예. 근데 그걸 거품 가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31억 원 주고 사신 분이 그거를 투자용으로 샀을까요? 저는 실거주용으로 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건 거품 가격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게 거품이 아니라 실제 거주할 사람들이 많으면 거품이 아닌 것들이고요. 이게 투자 수요층들, 투기 수요층들만 들어가는 아파트다라고 했을 때 거품이 되는 것들이죠. 그 아까 말씀하신 좋은 지역 강남과 또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편리한 지역 찍어주셨는데 네. 그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있을까요? 일단은 강남권과 연결된 교통망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9개가 있고요. 경기도까지 합치게 되면 모두 23개의 광역 교통망이 있어요. 서울과 관계된. 거기서 강남과 좀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하철 9개 중에서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이 라인에 있는 주택들이 그래도 강남권에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역 교통망 중에서는 신분당선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종로구 중구에도 워낙 일자리가 많아요. 조선일보도 종로구에 있지만 이 종로구 중구도 7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로구 중구와 연결된 교통망도 좋습니다. 5호선 라인도 좋고요. 또 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GTX예요. 그러니까 GTX 같은 경우는 특히 A노선 같은 경우는 종로구 중구뿐만이 아니라 강남권도 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서울에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을 두 군데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GTX A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들이죠. 또 앞으로 이제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GTX 같은 노선들이 새로 생길 텐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뜨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교통망이 좋아지고 호재라고 하는 것들이죠. 호재가 발표됐을 때 그것들이 당장 실현될 것인가 안 실현될 것인가 따져보셔야 되는데 가시화되고 확정된 호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일단 교통망 계획하고
새 아파트가 좀 집단적으로 많이 들어요. 한 단지가 아니라 최소한 3개 단지 이상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신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는 기존 일자리들이 이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은 무조건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강남권에서는 삼성역 주변이고요. GBC라고 해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자동차 부지에 그 건물 하나에 약 3만 명이 근무할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하 영동 도시에 한 3만 명도 근무한다고 하면 거의 그 지역만 삼성동만 10만 명 일자리가 추가되는 것들이고요. 강북권에서는 창동 역세권이 있습니다. 도봉구, 창동, 노원구랑 도봉구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우리도 창동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날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아직 마곡지구도 아직 입주를 덜 했고요. 가산동, 대림동도 지금 지식산업센터, 공장 하나가 지식산업센터로 변화함으로써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암 DMC에도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고, 여의도도 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일자리가 많아지는 지역들과 교통망으로 연결된 지역들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자리 지역과 교통망이 있어야 되고, 그 교통망이 있는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입지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면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 좋은 곳에 청약을 노리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네. 아니면 그냥 지금 조금 좋은 집을 미리 사놓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느 쪽이 더 좋은 전략일까요? 청약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예. 청약의 맹점은요, 이게 가점이 낮게 되면 당첨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분들만 지금 거의 이 가점으로 하는 청약에서는 당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은 넣는 것들은 좋은데, 이것들이 본인의 가점이 당첨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좀 신규 아파트를 사는 것들, 내지는 분양권을 사는 것들, 입주권을 사는 것들도 추천을 드립니다. 부양가족 수라든지 아니면 무주택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청약 가점이 높아질 수 있는 분들은 청약을 계속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1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주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 특공. 그것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내지는 뭐 좀 집안 한 자녀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 공무원분들이 다 특공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셨죠. 그 지금 또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어떻게 싼 집을 구해야 되느냐 아니면 경기도 신도시로 가야 되느냐 이거 고민 많이 하실 거거든요. 네.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시정 부모라 하더라도 경제력이 다 달라요. 부모님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의 경제력으로 따지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에 맞게 찾아가시는데 제가 기준을 드렸잖아요. 일단 강남구가 제일 좋은데 강남구랑 좀 연결된 교통망이 있는 지역들을 자기 경제적인 능력에 맞춰서 찾아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있잖아요. 그 강남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새 아파트라고 하면은 경기도권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분당이고요. 분당 같은 것들이고요. 신분당선 라인이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 광교가 굉장히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행정구역이 수원이에요. 수원에서 1,000만 원대 아파트 이상이 없었어요. 2,000만 원대가 없었는데 광교는 3,000만 원대 아파트거든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강남구까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결국은 이렇게 그런 지역들, 미래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새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 한번 찾아보신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김학렬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네, 바닥론이 나오면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 또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